먹는 만큼만 공부하면은 다 이제 우수한 학생이 되실 거예요. 예. 근데 학원에 와서 이 먹는 재미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어렸을 때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학원에서 제가 나이가 거의 제일 어렸어요. 요즘에는 이제 젊은 학생 많이 중개사 합니다만 예전에는요 젊은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학원에. 최연소야 선생이. 그래서 누나들의 그 눈빛이 너무나 무서워서 저 이게 형광등 보고 이렇게 강의했어요. 이렇게 형광등 보고요. 누나들의 눈빛이 너무나 무서워서. 예. 그랬던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학원 앞에 앉아 있다가 그때 그 충청도에 있던 그 학원이 학생 한 400명 됐는데요. 다 저보다 어른들이잖아요. 앉아 있다 하루에 400번 일어나 인사하려고. 그래서 인사하시면 뻗뜨기 일어나서 같이 인사하다 보니까 나중엔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픈 거야? 했더니 하루 종일 400번 일어났거든. 예. 그 다음부터 안 일어나요. 어른이라도. 왜? 하루 종일 서 있거든 제가 다리가. 그래서 요즘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저 인사하면 같이 일어나서 인사했는데 요즘에는 그러다가는 이 무릎이 나가더라고요. 무릎이요. 인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벌써 내가 노화가 됐다는 증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왜 그런 거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예전에는 내가 이런 거 외웠으면 참 기억이 오래 갔었는데 요즘엔 막 까먹고 머리 막 맴돌지 않습니까? 그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만약 시험장이었으면 더 고통스럽거든요.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주. 그러면 3번 봤을 때 기억날 것을 5번 정도 보면 기억나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노화가 되는 건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까먹을 수가 없어. 내 손이 기억하고 내 입이 기억하는 거지. 근데 머릿속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그 암기력은 더 좋은데 어릴 때요. 나이 먹으면 좋아지는 게 뭐냐면 이해력이 좋아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암 떨어진 대신에 이해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는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된 거 다 외웠던 거예요. 살면서 이해가 돼요. 점점. 여러분들 우리 연세가 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암기력은 떨어져 있지만 위안을 삼으셔야 돼. 나는 이해력은 좋아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참 공평하죠 하늘이요. 예. 하나를 갖다가 뺏어가면 하나를 꼭 주거든. 예. 자, 우리 지금 보셨던 것이 저기 채비지까지 보셨거든요. 우리 9번째가 올해 예상 문제가 되는 환지 부지정이에요. 환지 부지정이 올해 예상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나오기 시작해요. 요즘에 사례가 주목받고 있어요. 신청이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 있거든요. 신청이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여러분도 혹시 그 짬뽕집 중에서 뽕의 전설 아십니까? 뽕의 전설. 예. 그 제가 뽕의 전설 제 작년에 갔었는데 저기 엊그저께 우리 뉴스에 나왔죠. 용인시 구성역 주변을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예, 며칠 전 뉴스 안 보시나 보나. 예. 며칠 전 뉴스에 나왔어요. 용인시 구성역 주변을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제가 작년부터 설명했던 데가 바로 거기였거든요. 예. 그런데 제 친구가요. 그 용인시 구성역 주변에는 도시개발 구역이 4군데가 지정돼 있어요. 주변에요. 예, 4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 이 친구가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야. 토지 소유자. 근데 거기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을 갖다가 모아가 규합해 가지고 이제 어느 한 분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싶은 거예요. 환지 방식이니까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조합이 돼야 돼. 도시개발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본인이 이제 조합장을 하고 싶은 거지. 이분이요. 예. 근데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설명했는데 이해를 잘 못해. 한 날 그 친구가 점심을 먹자 그래서 차에 탔는데 저를 데리고 구속역까지 간 거예요. 점심. 맛있는 짬뽕집이 있다고. 짬뽕집이. 이거 바로 뽕의 전설이라고 있어요. 지금 찾아보시면 나와요. 구성역 주변에 뽕의 전설하면 나옵니다. 2층으로 돼 있어. 엄청나게 커요. 가서 저 갔더니 2층 집이에요. 거기 아니 2층에 거기 한 몇십 명이 쭉 앉아 있어요. 한 7, 80명 되는 것 같은데 앉아 있는데 다 토지 소유자들이야. 예. 저는 토지 소유자의 그 어떤 대리인 자격으로 같이 본인과 대리인 같이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앞에 이제 짬뽕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분은 짬뽕, 어떤 사람은 팔보채도 나오고 막 그랬죠. 이쪽 대구는 토지 면적이 큰 사람들이고 이쪽에는. 그래서 그때 제 친구가 물어봤던 게 이걸 물어봤었어요. 신청이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의 이걸 물어본 거예요. 왜 물어봤냐 그러면요. 토지 소유자들이요. 먼저 신청하는 거예요. 시행자한테. 저는 환지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환지 안 받을 테니까 돈으로 주세요. 이게 바로 신청이에요. 근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 지역 내 토지 소유자 전원이 다 환지 안 받게 돈 달라면 어떻게 돼? 사업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도시개발조합을 만들려는 그분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지를 갖다가 안 받겠다. 나는 돈으로 받겠다. 신청하는 사람들 최소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줄이는 방법은 나중에 땅값이 엄청 오른다고 강조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은 저는 환지 안 받을 테니까 돈으로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환지 부지정입니다. 그러면 대신 돈을 주. 이게 바로 청산금이에요. 바로 청산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동의, 이 사람한테 시행자가 먼저 당신한테는 환지 안 주고 돈으로 줘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이게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속 듣고 있는데 이 시행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행자 아니라 요 조합장이 될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사업만 환지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땅값이 몇 배가 오를 거라는 거지 계속. 예. 그러니까 우리 환지 방식으로 조합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제 친구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되겠느냐? 절대 안 된다. 무슨 그 망한다. 그리고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혹시나 도시개발조합이 설립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빨리 신청의 환지 부지정. 그래서 시행자가 되는 도시개발조합 팔고 자기는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묶여버리죠. 10년, 20년 묶여버리잖아요. 이걸 내가 알려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청이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저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를 받게 되면요.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같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환지에서 또 이 세 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환지를 안 받는다 그랬어요. 나는 내일 모레 이민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아직 계약 기간 남은 임차권자 등이 따라갈 땅이 없죠. 임차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잖아요.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신청이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하고 대신 청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거기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말이에요. 제 친구 땅 옆에 땅에 토지 소유자가요. 창고 부지 땅을 빌려준 거예요. 임대. 창고 부지로 임대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고 부지로 임대한 임차인이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은 땅 주인이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청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임차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예. 많이 줘야지만 동의해 줄 거 아니야.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 자기 토지 위에 임차인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청산금 달라는 소리를 잘 못하는 거야. 왜? 자기가 받는 돈의 한 절반은 달라고 그러거든. 이 사람 임차인이니까. 단지 이것을 아는 사람들만. 그 내가 물어봤어요. 내 친구한테. 토지 위에 임차권자 있냐? 없다는 거야. 근데 누가 이걸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가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 안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빌려줘야 되겠죠. 월세가 나오잖아. 예. 근데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이 되면서 내가 이것을 빠져나오는 방법은 청산금 받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는 빌려주면 안 되는 거죠.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사례로 막 나오고 있어요. 계속요. 그래서 올해 예상 문제 얘기예요. 그래서 신청이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대표적인 게 내일 모레 이민 가는 사람. 나 환지 필요 없어요. 돈으로 주세요. 그러면 환지를 갖다가 돈으로 계산해서 청산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 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 현재 용인시 구성역 주변에 있는 도시개발구역이 있고요. 도시개발구역 어딘지 궁금하신 분은 이따 검색해 보세요. 뽕의 전설이 있는 그 주변이야. 예, 구성역 주변에 있어요. 딱 한 군데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과소토지. 과소토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입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역시 청산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나치게 작은 토지예요. 종전 토지가 손바닥만해. 이걸 환지로 바꿔주면 손바닥 반만한 땅을 줘야 되거든요. 돈 쓸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그래도 환지 달라고 우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땅이 필요해요. 손바닥 반만한 땅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깃발 꽂아 놓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깃발 꽂을 수 있잖아, 충분히.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직권으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라 그래도 환지를 직권으로 안 줄 수가 있어요, 시행자가요. 근데 저기서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안 나와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환지를 안 주는 판에 무슨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냐. 동의 안 나옵니다, 저거요. 예. 요거 환지 부지정 올해 예상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10번 환지 예정지 지정이 나와요. 환지 예정지 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은요. 우리 환지 방식의 최대 단점,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다는 최대 단점이 있잖아요.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 종전 토지를 개발해서 환지로 바꿔주는데 언제 바꿔주세요? 10년 후에 바꿔주겠대. 아무리 좋은 땅을 받아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임시로 내가 사용 수익할 땅을 먼저 받아요. 환지 예정지로. 그 땅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이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되면 소유권을 취득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네가 환지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것은 10년 후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공사가 먼저 끝난 땅이 있는데 이 땅은 10년 후에 너한테 소유권을 주겠지만 임시로 다음 달부터 쓰게는 해주겠다. 소유권은 10년 후 주겠다는 거예요. 그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소유권은 세 개의 권능이 있죠.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 중에서 처분 권능을 빼고 사용 수익 권능은 일단 줘요. 그리고 쓰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되면 소유권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임시로 쓰게 해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환지 예정지 지정인데요. 요거는 시행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야. 시행자의 임의적 처분입니다. 임의적 처분이고요. 두 번째 환지영지 지정의 그 지정 효력은요. 효력은 뭔가 사용 수익권을 취득합니다. 사용하고 수익권을 취득한다. 단 환지 예정지가 채비지일 때는요. 어차피 팔아서 공사 비용에 충당할 땅이거든요. 하루라도 일찍 팔면 좋아요. 그래서 채비지일 때는요. 이때는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됐다. 이때 지정하는 사람 시행자가 민간 시행자일 때 불안하지 않습니까? 민간 시행자일 때는요. 부정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만천하에 알려줘라. 투명하게 공개해라. 관계 소리를 공람을 시켜줘야 돼요. 공람이 나온다. 민간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공람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네 번째, 이제 권리 의무의 조정이 나옵니다. 권리 의무의 조정.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받았잖아요. 종전 토지 소유자가요. 이 사람이 짐을 싸요. 익스프레스를 부릅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로 이사를 가요. 그때 그 뒤에 세 명이 따라갑니다.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놓치면 큰일 나거든. 따라가는데 따라가서 아무 땅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임차권자 등이 쓸 위치를 아울러 지정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임차권자 너는 여기 써라. 지상권자 너는 이 땅을 써라.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임차권자 등이 따라갔는데 종전 토지보다 환지 예정지가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임대료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더 가치가 높아요. 토지 소유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한테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임대료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증감 청구가 가능해요. 이 임대료 증감 청구에 대해서 응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계약 해지 사유가 돼요.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 권리를 포기해서 의무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권리 포기가 단독 행위로 돼 있잖아요. 근데 독일 민법은요, 권리 포기가 계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의 특징은요, 권리 위주로 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독일은 그렇지 않아요. 의무 중심이야. 의무. 그래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네가 의무를 또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상대방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포기는 독일 민법에서는 계약으로 하지 우리나라는 단독 행위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무를 면하고 싶으면 뭘 하면 돼요? 권리를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권리를 포기해서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근데 계약 해지나 권리 포기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환지 영지를 지정하는 사람이 시행자니까 원인 행위자인 시행자에게 손실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에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시행자에게 손실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요, 청구하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60일 내에 해야 돼요. 60일 내. 이론적으로 이것을 제척기간이라 그러죠. 제척기간. 예. 여기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입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환지 처분이 나옵니다. 환지 처분은요, 종전 토지를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환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환지로. 이게 환지 처분이고요. 환지 처분의 이제 효력 발생 시기, 발생 시기는 언젠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환지 처분이 있을 때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고요. 소멸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해요. 그러면 내가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자, 종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시기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그다음에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예. 그다음에 요 환지 처분이 있으면요. 권리 의무가 이전합니다. 권리 의무의 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종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 설정한 효력이 환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거죠.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의무가 다 환지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때 재판상 처분이나 재판상 행정상 처분은 요거 이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판상 처분, 행정상 처분은요 환지로 이전하지 않는다. 행정상 처분의 대표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처분이에요. 종전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었다. 그 땅 대신에 환지 받았다고 해서 새로 받은 땅이 계획관리지역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종전 토지에 방화지구 지정돼 있다고 해서 환지 받은 땅이 방화지구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종전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 지정돼 있다. 환지 받은 땅이 개발 제한 구역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상 처분이나 그다음 행정상 처분은 환지로 효력이 미치질 않아요. 종전 토지에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단 경제적 처분인 재판상 처분이나 행정상 처분이라도 그것이 경제적 처분일 때는요. 이것이
환지로 이전합니다. 대표가 압류하는 거예요. 종전 토지를 압류했잖아요. 압류의 효력은 환지에 미칩니다. 이제 환지를 압류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네 번째가 있는데 우리 네 번째는 역시 권리 의무의 조정이 나옵니다. 권리 의무의 조정입니다. 요거는 다시 그대로 일로 와요. 땡땡 똑같아. 임대료 증감 청구, 계약 해지 권리 포기, 손실보상 청구 60일내 똑같습니다. 법조문은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환지 처분이 있어가지고 환지를 받게 되면 임차권자 등이 또 환지로 가죠.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로 가는 경우도 있고 환지 받은 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일이 두 번 생기기 때문에 이거 땡땡이에요. 이걸 다시 쓰기 싫어서 높이를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예. 한 10몇 년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이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만 넘고 강의하면 자동으로 이 줄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예. 줄 맞춘다 10년 걸리더라고. 예. 자 그러면 우리 책의 위치가 어디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알지만 우리 목차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 284페이지 환지 계획 작성의 의의가 나와 있죠. 시행자가 주어고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환지 계획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도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환지 계획 내용 박스가 나오잖아요. 박스 안에 안 들어가는 거 환지 예정지 지정 X, 환지 처분도 X, 청산금도 X, 작성 기준 7개가 나오고요. 자, 신청이나 동의했을 때는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환지 부지정인데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올해 예상 문제. 오른쪽에 환지가 제외된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의 정지인데 자,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 땅은요. 청산금 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청산금 받았으면 더 이상 종전 토지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청산금과 동시에 종전 토지를 못 쓰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짐 쌀 시간은 줘야 되거든.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동시행 항변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날짜를 정해서 짐 쌀 시간 줘야 됩니다. 요때 30일 이상의 기간을 준다고 나오죠. 30일, 60일로 많이 나왔어요.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뭐예요? 징환지, 예, 감환지 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입체환지 나왔죠.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아주 중요한 문장.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 완대, 건축물의 일부 또는으로 나온 적이 있다니까. 와, 엔드죠.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뒤로 넘겨서요. 이제 나머지 한번 쭉 읽어 보셔야 되는데요. 예. 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시행자는 입체안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해야 된다. 이 경우 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법 54조. 우리가 54조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이에요.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청약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순위가 비록 후순위라도 입체한지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예. 288페이지 가로 8번이 입체 환지에서의 지분 쪽 얘기를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가로 8번 밑에 박스에 4개가 지분 쪼개는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들킨 방법이에요. 들켜서 법에서 만든 방법이에요. 이거 외에 자기가 다른 방법을 알고 있다. 절대 소문 내지 말고 혼자 쪼개면 되겠습니다. 혼자 쪼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요. 진짜 기가 막힌 방법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요. 그랬는데 웃긴 게 기가 막힌 방법을 갖다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여러분 혹시 민법에 가등기에 가등기 가능하죠? 예전에 그거 안 됐거든요. 근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바꿨어요. 가등기에 가등기도 가능하다고.
뭐 예전에 가등기가 안 된다 그랬을 때 판례는요.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사건 브로커였어. 사건 브로커가 주장하는 법이론을 대법원에 인정해 줄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랬다가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인정해 줄 때는요.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주장해서 판례 바꿔주는 전원 합의체 판례로 바꿔주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박스 안에 1번부터 4번까지가요. 계속 번호가 늘어난 거야. 예, 1번, 2번, 3번 새로운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혹시나 새로운 기술 나오죠? 뭐 혼자만 아세요.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가로 9번에 공공시설 용지 등에 관한 조치라고 나오죠. 자,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 기준 2개, 위치와 면적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종전 토지 위치를 벗어나서 비환지도 가능. 더 늘어난 환지를 받을 수도 있다.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요. 낡은 공원 부지가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공원으로 안 쓴대요. 더 이상 공원으로 안 쓰는 것을 용도 폐지라 그래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하는가? 그 땅은 잘라요. 다른 사람한테 환지해 주는 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야. 그래서 일반인들은 환지해 주는 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용도 폐지됐으면 그 땅에 대한 환지는 정하지 않고요. 잘라서 다른 사람한테 환지해 주는 땅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채비지, 보류지 나왔죠? 예, 채비지. 오른쪽에 보류지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비용이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채비지는 원칙적으로요. 작은 면적을 여기저기 나눠서 지정해요. 왜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채비지를 지정할 때는 한 군데 넓은 면적으로 지정 안 해줄까? 한 군데 10만 평 지정 안 해줘. 예? 아주 잘게 쪼개서 여기가 막 흩어줍니다. 채비지를요. 왜 한 군데 10만 평을 묶어서 안 줄까? 만약에 한 군데 10만 평짜리 묶어서 주잖아요. 대형 건설회사가 10만 평을 사죠. 거기다가 얘가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개발 사업의 성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지겠죠. 그 도시개발 사업으로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고 싶었는데 채비지에다 공장 세워. 어때? 동물원 하나 지 어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채비지는 작은 면적을 쪼개서 여기저기 나눠서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단지가 필요하죠. 그때는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밑에 참고 토지 부담률 있죠. 이번 달 제가 강의 안 합니다. 이건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에 나오는데요. 한 6년에 한 번 정도는 시험에 언급이 되는데 나올 것처럼 보이면 제가 그때 강의를 하는데요. 문제집 풀 때 있죠. 문제를 놓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종전 토지 100평이 있는데 내가 돌려받은 땅이 50평이야. 단순하게 계산하면 토지 부담률 50%야.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몇 퍼센트를 내놨느냐가 토지 부담률이에요. 내가 100평 가지고 있다가 50평 내놨다. 그러면 토지 부담률 50%라고요. 이거 토지 부담률.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계산하는 문제가. 토지 몇 퍼센트인가. 그래서 이거는 문제집 풀 때 문제집에 한 2문제 있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면 돼요. 이거는 그래 그때 연습해 보도록 하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토지 부담률 나왔지 아마 작년에. 하여튼 작년에 나왔나? 예. 하여튼 지금까지 안 틀렸어요. 토지 부담률 나오면은요. 문제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290페이지 조성 토지의 가격 평가할 때는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라는 평가하게 된다. 그러면 심의가 먼저 해요? 평가를 먼저 해요? 평가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에 앞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순서를 물어본 기출문제가 몇 문제가 있어요. 예. 한지계 인가권자는요.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 인가 안 받아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일 때만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인가 받는 절차 통지 공람하고요. 그 다음에 의견서 제출 나오죠. 예, 의견서 첨부, 처리 결과 통보는 며칠로 나와? 60일이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요.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게 무척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주민이 위반을 제안했을 때는 처리 결과 통보 기간 며칠? 45일. 그렇죠? 1회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 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는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연장 1개월 내. 그렇죠? 불가피한 사유 때 1개월 연장할 수 있다죠. 요거 빼놓고는 다 60일로 보시면 돼. 시험에서. 예. 시험 나오면 그 두 개 빼놓고는 다 일단 60일이다 생각하시면은 거의 맞춘다고 봐요. 예. 자, 그래서 여기 환지 영지 지정 나왔죠? 시행자의 임의적 처분이고요. 뒤로 넘겨서 예. 환지 영지 지정의 효과 가로 2번 292페이지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사용 수익 정지가 일어나고 자, 채비지는요. 사용 수익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 294페이지 가볍게 읽어 주시고 295페이지 위도 가볍게 읽어 주시고 환지 처분. 자, 환지 처분 종전 토지를 환지로 바꿔 주는 거죠. 뒤로 넘겨서 296페이지 환지 처분 절차. 10여 년 전에 기출 문제가요. 환지 처분 절차를 순서대로 물어본 것이 있었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환지 처분 절차는 머리로 기억해야 돼요. 공사 완료 끝났다고 외치는 게 뭐야? 공사 완료 공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 공사 잘했는가 보자 하고 보고 미심쩍은 게 있다. 돈이 좀 센 것 같은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처리가 다 끝나거나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 이제 준공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환지 처분 시기 방가로 4번은 단독으로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서 언제 환지로 바꿔주는 환지 처분할 것인가.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내에. 근데 가로도 나왔어요. 지정권자가 지가 시행자야. 이거 중복되는 경우 있거든요. 지정권자 지가 시행이 되는 경우 있어요. 이랬을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준공검사 못 하잖아요. 그냥 외치기만 하면 돼.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내 환지 처분해야 된다. 환지 처분이 있으면 권리 의무가 이전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칙에 보시면 환지 계획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뜻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종전 토지 위에 있던 권리 의무가 다 환지로 옮겨오기 때문에 환지가 종전 토지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다음에 소멸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 예. 예외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환지를 이전하지 않는다. 단 경제적 처분은요. 법 조문에 안 나오지만 판례가 있어요. 경제적 처분은 환지로 이전한다. 지역권 있죠. 지역권. 예. 우리 누님 이름 외우기 힘든 누님. 그 지역권의 뜻이 뭐야? 지역권의 뜻. 예. 자기 땅의 편의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오, 예. 90점이 그렇죠? 요역지가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 아, 멋집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지역권 한번 볼게요. 지역권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은 되게 더 잘하는구나. 이 공법을 못해 큰일 났네 이거. 공법 선생한테 문제가 있군. 기특한 사람이네. 야, 우리 민법 선생 강의 잘하시는구나. 이 공법에 문제가 있네. 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요역지가 되고요. 요쪽 땅이 이제 승역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승역지. 이게 요역지가 되는 겁니다. 요역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지역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역지에서 지름길이 여기가 요로 걸어가는 거지. 도로 나오게. 그래서 요역지가 승역지를 갖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저는 굉장히 예전에 공부할 때 어려웠던 게 분명히 법조문이나 이렇게 보면은 땅이
땅을 이용한다 그래. 살아있는 사람도 아닌 땅이 어떻게 다른 땅을 이용하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요역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요역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승역지를 이용하고 있거든. 근데 왜 꼭 땅이 땅을 이용하는 것을 하는가?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시설에서 한 달간 책도 찾았습니다. 왜 이걸 이용하는가? 요역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승역지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런 구성 문제가 생겨요. 요 땅 위에서 사람이 태어났어요. 출생했죠. 얘는 언제부터 이 지역권을 가지는가? 태아의 능력을 갖다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진통설이냐, 완전 노출설이냐 해결해야 돼. 이 사람 사망했어요. 자, 요역지에서 이 사람이 이 지역권 행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했다. 상속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이사 가요. 이사 갈 때 아파트 이사 갈 때는 관리비 같은 거 정산하는데 지역권도 정산하고 가야 돼. 아주 복잡하죠. 채권 양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아예 땅 위에 사는 주민들이 바뀌더라도 문제 삼지 말자. 그래서 땅을 이용한다는 것을 이론을 구성하면요. 요역지 위에 사는 사람이 누가 되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역지에서 승역지 이용하는데 가장 흔한 게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지역권이고요. 혹시 특수지역권 배웠습니까? 어느 지역의 주민 집합체로서 토속 같은 것을 채취하고 있는 것들. 아직 안 배웠어요? 예. 시험범위 아닌가 보다. 뒤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요. 산에 가서 나무도 땔감도 가져오고 흙도 파서 쓰고 있는 것이 이게 특수지역권이라 그래요. 지역 주민들이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이걸 살 깎아버렸어. 대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요거는 뭐냐면 요역지가 다른 데로 환지됐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일로 가는 거 아니야. 승역지 환지됐다. 이 땅이 승역지를 찾아가서 이게 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뜻이 바로 이거예요. 자, 니은 지역권 보세요.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하고 요역지나 승역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있을 수가 없지. 다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이거예요.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지역권 위로 도로가 뚫린 거야. 이쪽으로. 그러면 통행지역권 행사할 이익이 없죠. 일단 소멸해. 지역은 소멸해. 소멸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 자, 요거 이게 특수지역권인데 산을 깎아버렸죠. 그러면 이거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죠. 소멸이야.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예. 자, 그래서 지역권 설명을 드렸고요. 입체 환지 나왔죠? 예.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예. 자, 채비지는 시행자가 소유권 취득, 보류지는 환지 계획이 정한 자가 소유권 취득,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취득하고 다만 보세요.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래 우리요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인데 아까 환지 예정지만 지정이 되면 채비지는요, 예? 채비지는 처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고 채비지를 산 사람이 돈을 냈는데 자기가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비지만큼은 이걸 산 사람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다른 땅들은 한 10년 후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처분 관리 읽어주시고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가격 다 읽어주시면 되겠네. 다음 페이지 환지 등기 나오죠. 14일 내에 촉탁이나 신청해라. 다른 등기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대항력이 있을 때. 자, 청산금의 징수 교부 나오죠. 내가 땅을 100평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110평 받았다. 10평 더 받았잖아요. 이것이 민법상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청산금을 계산해 10평을 돈으로 계산해서 청산금을 징수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90평밖에 못 받았어요. 10평 적게 받았죠.
10평에 대해서 민법상 손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손실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청산금을 내가 교부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금은 내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청산금. 그러면 청산금은 언제 확정되는가? 가로 1번 마지막 문장.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확정이 된다. 왜? 환지가 내끼 대봐야지만 내가 환지를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환지 내끼 되는 시기 언제야?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 시기.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는데 내일 모레 이민 가는 사람이 있었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는 청산금을 줄 때,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다. 징수 교부 시기는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돼요. 단 내일 모레 이민 가는 사람한테 너 20년 후에 환지 처분할 테니까 기다리면 안 되죠. 그래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 분할 징수, 분할 교부가 가능하다. 행정청이 시행자는 지가 바로 강제 징수하면 되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강제 징수를 못하고 징수를 위탁해야 되고요. 이때는 징수한 금액의 4%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해야 됩니다. 예.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 5년이죠. 여러분 민법 총칙 시간에 거기 소멸시효 배웠죠? 예, 소멸시효. 혹시 1년짜리 소멸시효 배웠습니까? 1년 지나면 없어지는 소멸시효? 그렇죠.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같이 가는 데는 다 1년짜리죠. 음식점, 극장비, 여관비 다 1년. 예. 그다음에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았을 때 돈 안 내고 떼어먹었을 때는 3년이죠. 변호사비, 회계사비, 세무사비, 의사비, 의료비 다 3년이죠. 청산금은 다 몇 년이에요? 5년이야 우리 법에. 그래서 도시개발부 정비법인데 우리나라 법에서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다 5년이다. 판결로 확정되면 10년. 물권적 청구권은 20년이죠. 예. 그래서 1년, 3년, 5년, 10년, 20년 소멸시효. 우리나라 법체계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소멸시효 설명을 드렸고요. 감가보상금은요.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만 나와.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요. 도시개발 사업을 했는데 환지 방식했는데 지가총액이 감소한 거야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때는 그 차액을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조국이 우리 국민들한테 다 돈 안 주거든. 근데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없어서 그래. 해방 이후로 땅값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해방 이후로. 예. 그래서 과감하게 지급하여야 한다서는 지급하는 일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공법 100점을 맞고 용모 단정한 자가 있으면은 박종철 선생은 밥을 싸야 된다. 동의해. 그런 게 없거든. 예. 100점 맞을 사람도 없고 용모 단정하신 분도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급하여야 한다 써 있죠. 예. 지급한 적이 없다.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 계약 해제, 손실 보상. 오른쪽 청구 제한 60일이죠. 예. 자, 준공 검사 등이 나왔습니다. 예. 한 번씩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뒤로 좀 넘겨서요.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 딱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그래서 307페이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권자가 최고의 함정이에요. 시행자가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는 지자체장 돼 있고 대통령령에는 그 중에 특히 시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둘 다 맞아요. 누구한테 승인을 받는 행정 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소멸시효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영자 친구 중에 이자라는 친구가 있어요. 영자가 이자를 부를 때 이자 2년 그럽니다. 그래서 3년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죠. 예. 수없이 많이 나왔다. 다음 편 넘기시면은요. 예. 이 박스 안에 보시면은 2번 이율이 중요하잖아요. 조례로 정하되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 범위의 조례로 정합니다. 매입 의무자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 도시개발법 정리를 다 했어요. 들을 때만 이해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시험 다 마치고 다 합격하고 옵니다. 잠 쉬었다가 이제 정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